안녕하세요. 강남 여의주입니다. 최근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일기 신도시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어디가 발표됐는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도지구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30년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전부 다 같이 연식이 똑같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일기 신도시 사는 분들이 이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아파트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선도지구입니다.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조금 더 빠른 절차로 진행을 해주고 30년 안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아파트 단지들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선도 단지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도지구는 13개 구역에서 3.6만 호 정도 선정이 됐어요. 분당은 3군데가 지정이 됐고요. 1.1만 호, 일산은 3군데 8,900호, 평촌도 3군데 5,500호, 중동은 2곳이 지정이 됐고요. 6,000호 정도 됩니다. 삼보는 2곳이 지정돼서 4,600호 정도가 지정이 됐어요. 어디가 지정됐는지 한번 볼게요.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대장인 분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은 이렇게 공룡 모양으로 생겨서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분당선 라인에 서현역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크게는 여기 3군데가 지정이 된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곳은 목련마을이랑 대원빌라 등이 있는 곳인데요. 별도 물량으로 지정해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관리한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서현역과 이제 순회역이 있는 메인 중심에 있는 곳들이 지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인인 단지 여기 양지마을, 샛별마을, 그 다음에 시범단지, 우성현대, 장안타운, 건영 3차까지 여기 3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백송마을이랑 강촌마을, 후곡마을 이 3군데가 지정이 돼서 8,900호 정도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구역이 아니라 이제 안쪽에 있는 끝마을이랑 샘마을이 지정이 돼서 지금 한 5,400호 정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반달마을이랑 은하마을 2군데가 지정이 돼서 5,900호 정도 지정이 됐어요. 또 삼본 같은 경우는 삼본역에서 좀 안쪽에 있는 자이백합이랑 삼성장미, 삼본주공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한양백두랑 동성백두, 극동백두 4,600호 정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선도지구 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도지구가 되면은 25년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26년도에는 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27년도에 재건축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준공 및 입주를 예정을 앞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안에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로 바꿔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조금 더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런 혜택들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말인 건 지금 다 노후단지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단지들만 있는 거죠. 근데 일기신도시는 특징이 어떠냐면요, 택지지구로 만든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도 좋은 곳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입지는 워낙 좋은데 아파트만 낡은 곳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얼마나 바뀌는데요? 이런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분당의 메인인 지역이거든요. 서현역이랑 순회역 일대가 일단은 메인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일대 지금 실거래된 걸로만 반영해서 보면 32평이 16억 9천, 32평 14억, 양지 같은 경우는 47평이 18억 정도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 호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비교해서 여러분들 판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판교는 위쪽에 있고 분당보다 더 뒤에 들어온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40평이 23억 8천 정도 합니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같은 경우에는 39평이 28.8억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36평 같은 경우에도
판교도 25억 정도. 그러면 판교가 훨씬 더 입지가 좋고 더 좋은 거냐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아파트 연식이 좋고 교통도 좋고 일자리도 많은 곳이죠. 하지만 학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분당 쪽이 더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권도 갖춰져 있고 공원도 갖춰져 있고 학군까지 또 좋은 곳이어서 너무 입지적으로는 좋은 곳인데 아파트가 연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판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30평대가 판교는 25억까지도 갔는데 여기는 20억 넘는 단지들이 없었잖아요. 높아야 지금 18억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입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판교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입지에 새 아파트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자로 이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분당 선도지구 단지들이 호가가 5억 원 이상 뛰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시범단지가 되고 나서 빨리 재건축이 될 것 같아서 문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들도 급하게 팔 이유가 없겠죠. 선도단지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다가 나중에 매도해도 되니까 지금 호가를 엄청 높게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아까 뉴스 기사에서 5억 원 정도 올랐다고 했지만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5천 정도 내외에서 오른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15억에서 16억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가 새 아파트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판교에 있는 단지들만큼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겠죠. 분담금이 나오는 거는 빼더라도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20억에서 25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입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만 이렇게 호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일산 같은 경우는 분당만큼은 뜨겁거나 또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가는 많이 올랐지만 거래가 또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반기 들어서 대출까지도 막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쉽게 거래가 되거나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선도지구가 되었던 지금 1기 신도시 위주로 문의라든지 수요들은 좀 많이 몰린 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산 선도지구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강촌마을, 이제 백송마을, 이제 후곡마을인데요. 강촌마을 한번 호가가 얼마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36평이 1층이 8억, 지금 7층이 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거래를 보면 한 7억 6천에서 7억 4천 거래가 됐으니까요. 지금 호가는 한 5천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오른 반면 일산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백송 쪽을 보면은요. 소형 단지들도 있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억 2천에서 2억 7천 정도 거래가 됐던 곳이고 지금 나온 가격도 2억 8천 정도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이 두 가지만 살펴봐도 분당의 분위기랑 지금 일산의 분위기는 조금 많이 온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도 많이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단지여서 지금 들어가도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는 아래쪽 단지가 이제 학군이 좋은 곳이거든요. 학군 좋은 곳 중에서 꿈마을이랑 이제 샘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꿈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큰 평수들이 좀 많은데요. 36평 기준으로 한 단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2억 5천만 원에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는 한 12억 1천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24년 10월 이전에 보면은 그래도 한 12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격대가 한 1, 2억씩 많이 오르기보다는 4, 5천 내외에서 오른 단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1기 신도시 그러면 어디가 그러면 가장 좋나요?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가격 순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지금 분당, 평촌, 일산, 또 삼본, 부천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10억대가 넘잖아요. 선도지구가 되든 안 되든 그 가격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근처에 있는 가격대 아파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주를 한다거나 했을 때 분명히 임해동이나 이제 정자동 쪽에도 수요가 분산이 될 거고요. 넓게 본다고 하면 또 용인 수지로도 전세 이주 수요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메인 단지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주변 지역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기 신도시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단순하게 선도지구가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일기 신도시에 거주를 하려고 하셨고 또 학군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도지구가 됐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만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 지금 한창 좀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요, 호가들이 굉장히 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하기 전이라든지 올해 초라든지 샀다고 하면 지금보다 1억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가격은 사실 1억 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또 호가도 오르다 보니까 1년 사이에 한 2억 원 정도가 차이 나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조금 높게 형성된 단지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사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로 준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선도지구 다음에는 어떻게 일기 신도시를 지정할 거냐, 경기도 일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의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하고요,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선도지구를 한다고 선도지구에 선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제한 방식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매년 이렇게 통과되는 단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도지구 된 곳들도 굉장히 좋은 단지이긴 하지만 너무 가격대가 너무 높게 부른다고 하면은 차라리 조금 더 동률이 높게 나오는 단지들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지금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요, 향후에 급매로 파는 매물이 있을 때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선도지구 되신 분들도요, 한 2년 전부터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선도지구 지정되면 팔지 아니면 그 전에 팔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미 24년도에 매도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선도지구 되면 매도할 거야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선도지구 중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선도지구 다시 고민해보는 거 나쁘지 않지만 지금 호가 너무 올랐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도지구 되었다고 그냥 투자성으로만 보기보다는 꼭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입지에 앞으로 재건축 통과될 단지들을 겨냥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부동산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남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